사람들이 있던 말든 지금 음.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아, 그치, 그치. 어차피 둘이 이야기하는 건데. 뭐. 어차피 썰이니까. 그리고 음. 썰 타임은 적당히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일단 그래도 소개는 해야지. 여러분, 그 회사 언급되면 안 된다고 했냐? 아니, 말로 하는 말로는 건 돼. 상관이 없지. 말로는 상관없지. 어, 말로는. 여러분 그 현 IBM 시큐리티 차장이면서 이제 연구자로 커리어도 N잡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유튜브도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기 시큐어 노마드라는 유튜브를 운영 중이시고요. AI 스쿨에서는 예전에 AI 연구소장으로 계셨고 이분 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활동하면서 컸던 기수가 한 6기 이하? 그 기수들이 지금 이제 연봉이 전부 한 6천 8천대 정도 되지. 네가 잘 키웠다. 너 때 배웠던 애들. 그때가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이쪽 산업이 크던 시기였어가지고. 그래도 초기였지. 이제, 그리고 지금 뭐 KBS 들어간 애들도 있고 뭐 등등등 많은데 이제 그때 너가 이제 그 판교에 있었잖아. 그렇지. 그 이후 종각에서 그 매주 한 3년에서 4년 정도 계속 이제 그냥 자기 분야에 있는 거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직 이야기하고 그때 했던 거 했거든. 한 3년 4년. 어, 어. 음. 걔네들이 전부 이제 타 클래스까지 다 올라왔어. 급속도로.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연구소의 필요성을 자주 느꼈으나 인간이란 게 그렇게 성실한 사람들 찾기가 힘들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대부분 결혼하면은 그치. 그런 활동 끝나. 그리고 성실한 걸 찾기도 힘든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확정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그거를 계속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그거를 근데 계속 끌고 스펙 같은 간다는 건 거라서 그거 현실적으로 하는 거 어렵지. 자체가 그냥 실력이 늘더라고. 뭔가 따로 뭔가 기술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맞아. 솔직히 다른 쪽에 있는 기술 보는 것도 도움이 확실히 많이 되거든. 음.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뭐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와서 그 글로벌 네트워크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이야기하고 누구는 이제 모이에킹 관련된 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직 소식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거기 있던 애는 메가피 가고 뭐 맞다 너 그거 그때 음. 네트워크 하던 친구 그 아시아나 IDT일걸? 그 친구도 고대 석사 들어갔을걸? 아, 너네 동문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뭐 동문이 워낙 많아서 근데 아마 거기 보면은 하기야 뭐 있겠지 지금 있을 고대 거야. 동문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 일단 이거부터 첫 번째 이제 이거에 나중에 혹시 동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충고를 드리면 제가 편입이랑 학점은행 그 편입이랑 재수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분입니다. 고졸로 시작하시고 학원제를 나오시고 석사를 가고 이제 이제 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멘토들도 그 커리어를 밟은 사람도 많고 석사를 안 가고 영어를 뚫어가지고 지금 호주에 있는 게 리액트 멘토거든. 그치. 석사보다는 나는 그냥 영어로 해가지고 글로벌로 가는 게 돈을 더 벌겠다 해가지고 호주에 있는 게 리액트 멘토고. 사실 근데 영어가 정말 중요하긴 하고,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 직장 말고 전 직장에서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좀 시작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 버지니아랑 응, 일본이랑 이런 데 서비스를 했었을 때 우리가 응, 진짜 어려웠었던 게, 일단은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놨더니 보안을 모르고, 보안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좀 하다 보니까 영어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안하는 사람을 영어를 가르치는 게 좋냐, 아니면 영어를 할 줄 아는 얘한테 보안을 가르치는 게 빠르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결론은 난 확실한 거 아니야? 거는, 그거 후자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보안을 가르치는 게 빠른데 보안을 안 배운다는 게 문제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보안이라는 게 뭐,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뭐 공부해서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렇지. 관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영어를 전공해가지고 이제 직업적으로 필요해서 뭐 보안을 가르친다?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좀 배워서 커리어를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그 보안 분야에 계속 있다기보다는 또 다른 데로 이제 이직을 해서 가는 그런 케이스가 응. 많거든,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영어가 진짜 문제였었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은 보안이나, 물론 이제 전체로 봤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상위 1% 안에 들어가면은
보안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이나 스킬이나 과거 커리어는 서로 다를지언정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갈리는 거는 결국에 이제 영어지. 영어에서 진짜 많이 갈리긴 하지. 요는 이제 이 업계는 하도 대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끝까지 가느냐 마느냐가 상위 1%를 결정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것도 솔직히 그렇긴 한 하지. 10년 넘어 보니까 그건 맞아. 끝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입사하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입사하면 60%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졌나? 요즘 똑같나? 요즘도 뭐 입사한 다음에는 다 이제 어떻게 가지? 뭐 교육도 해야 되고 끝까지 내 간다. 개인적인 지론이 있거든. 입사하면 60%는 아무것도 안 한다. 입사하면 30% 정도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한다. 그리고 그 30%에서 대부분은 아니 40%에서 대부분은 이제 3년 정도 하고 뭐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하거나 그렇게 한다. 끝까지 남는 10%가 있다.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갈린다. 도전을 그치. 하느냐 마느냐. 오래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뭐 전문가 반열에 올라간다 그러면 보통 뭐 12년, 뭐 14년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보통 10년, 12년 야, 정도? 근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 들어가니까 거기 10년이 막내더라? 거기 만도나 이런 데 그 형제도 들어갔잖아. 걔도 11년인가 내가 이 차수의 막내라니 이러고 안 됐어. 그럴 수 있지. 이게 오래.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제 그런 좀 약간 좋은 회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쁜 회사라는 뜻은 아니니까. 근데 확실히 약간 성장하고 이런 기업들 보면은 근속 연수나 그리고 이제 연차가 좀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 확실히 경험치가 있긴 해야지. 근데 이제 그 생각도 들어. 이제 지금은 이제 내가 이 업계 처음 들어왔을 때는 기술적 그 변곡점 기술 반감기가 한 2년이라고 했거든, 부하는. 요즘은 1년인 것 같아, 솔직히. 빠르긴 하지. 정말 빠르지. 요즘은 1년인 것 같고 그냥 다른 개발이나 이런 게 기술 반감기가 2년인 것 같고 무엇보다 도메인이 너무 다양해졌어. 클라우드 이거는 그냥 인프라로 치고 블록체인이라든지 IoT라든지 이 새로운 가능성의 도메인이 너무 다양해졌어. 그거는 맞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로 이제 메타버스 계열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2년 전에 만났다고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을 거거든. 그러니까 어, 이런 것뿐만 해도 지금 크게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나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졌기 때문에 크게는 이제 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통해서 뭐 정보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관점에서도 결국에는 다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집에서 일을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영국이 집에서 일을 그 하게 되면 예전에 BYOD 보안이라고 하던 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런 식으로 적용될 줄 몰랐던 거지. 그치 분명히 왜 진짜 많은 게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보안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인력이나 이런 게 많이들 이제 필요해진 거고 사실 지금 이제 이게 팬데믹이 끝나도 이제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00%는 아니겠지만 일주일에 뭐 이틀만 출근하고 막 이런 회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보안에 대한 나도 도움이 그렇다고 생각해. 일단 사무실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 맞아. 사무실 비용을 줄이고 생각보다 생산성이 안 떨어지는구나 믿고. 지금 이거는 약간의 조직 문화도 영향을 준다라고 나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나도 그렇게 확실히 생각해. 뭐 집에서 일하든 나와서 일하든 생산성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 이게 근데 우리나라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하이 컨택트 그러니까 만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로우 컨택트였잖아. 글로 돌아가는. 왜냐면 워낙 먼 것도 있는데 얘들 인도 애들 영어만 따져도 같은 인도 안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되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글로 소통하는 스타일이 워낙 커가지고 로우 컨택트가 워낙 익숙한 게 거기는 원래 로우 컨택트가 메인. 근데 아시아권은 하이 컨택트가 원래 메인. 그렇게 나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이게 내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약간 기업 문화도 영향을 준다고 내가 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음, 우리 이번에 이제 팬데믹이 생기면서 갑자기 이제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면 이게 누구 또 들어왔다. 그냥 이야기해. 그 팬데믹 때 갑자기 재택근무를 하라고 했었을 때
이게 사실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준비라는 게 인프라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그 문화적으로 문화죠. 집에서 근무를 하고 협업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돼 있었던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내가 다니는 이제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만 봐도 우리는 이제 팬데믹 이전에도 재택근무가 자연스러웠었고 모바일 그리고 오피스가 되어 있었잖아. 그 전에도. 이제 완전히 되어 있지. 음. 그래서 출근도 내가 하고 싶을 때 출근을 해. 근데 우리가 이제 한 5개 층을 쓴다고 하면 내가 몇 층에서 일해도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7층에서 일하고 싶으면 7층에서 일하고 9층에서 일하고 싶으면 9층에서 일하고 또는 그 다른 내가 뭐 성남에서 일하고 싶으면 성남에도 사무실이 있으니까 어디서 일해도 상관없고 어느 자리에 앉아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내 매니저도 우리 팀원들하고도 미팅을 할 때 같은 회사에 출근을 해 있어도 얼굴을 안 보고 화상회의를 하는 게 이제 익숙한 거지 원래부터 그렇게 우리는 일을 해왔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냥 평상시랑 다를 바가 전혀 없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긴 했는데 이제 다른 기업들도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처럼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재택근무가 정말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굳이 출근할 필요가 없거든. 나도 이제 창업하겠다 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신수정 박사님한테도 좀 배워보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에 그 회사 운영하고 있는 권영희 형한테 좀 배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IBM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글로벌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은 네가 전에 말했듯이 내 지구상 전체 담당자를 찾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있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 그렇게 뚱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 이제 이해를 하는데 각자 롤들이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애초에 이걸 도와달라고 설득해야 되는 입장이고 어, 그리고 이게 이런 게 가능하려면 나도 이제 뭐 국내 기업도 다녔었지만은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아레나를 나눠 놓긴 하지만 그레이 영역이 정말 많거든, 사실은. 대부분 그레이 영역이지 솔직히. 그치. 그레이 영역,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어사인되어 있는 업무보다 그레이 영역이 더 많기도 한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롤을 명확하게 나눠놓고,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놓고, 그 일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좁은 일도 좀 일은 많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걸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아레나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막 이런 프로세스를 정해놓고, 이런 게 심지어 중요해. 성과평가도 그거 기준으로 자기가 어떻게 달성했는지 그거 놓고 그 다음에 남도운 거는 이제 정말 내가 뭐 낼 게 없을 정도일 때 남도운 거 꺼내주잖아.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설득해야 되는 입장인 거지. 맞아.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약간 객관화되어 있는 게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어떤 그런 특정 평가라던가 아니면 이런 걸 다 수치화. 정말 이게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그 기준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잘 만들어 한국은 놓는 것 그냥 목표 던져놓고 목표가 사실 내가 학생들한테 시키는 게 핵심 습관 지키라고 챌린지 하거든. 2주 단위로. 음. 근데 이게 처음에는 OKR을 도입했단 말이야. 근데 OKR이 목표를 지표화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거든. 근데 목표를 사람이 정해놓으면 한 2주간에도 목표를 계속 지속하게 내가 지금 올바른 목표로 가고 있는가 지금 25분간 하는 일조차도 올바른 목표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제대로 점검을 못한단 말이야. 근데 외국계에 들어가면은 그거를 정량화시켜서 지표화시키거든. 숫자화시키거든.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목표도 안 세우는 사람들이 숫자화 시켜가지고 지표를 내려고 하니까 OKR을 그래서 적용을 못하더라고. 그냥 한 근데 1년 테스트 해봤어. 우리 국내 기업 꼭 국내 기업 안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안 좋아. 그런 식으로 그래. 안 좋아. 누가 열심히 했는지 잘했는지 다 알잖아. 팀장들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잘한 거를 가지고도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그걸 숫자로 표현하는 거가 조금 약한 것 같더라고. 그게 그리고 그걸 자기가 설정한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거를 설령 그런 측정 기준 같은 걸 만들어 놨어도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사전에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그런 것 처음에 그 목표를 설정할 때서부터 어떻게 측정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게 좀 다른 것 같긴 하고. 그거 지표 평가 그러니까 성과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지 우리 같은 경우 그렇게 하거든. 투자 비용 대비 이제 투자 그 잡으로 처음에 취업을 하면 그래도 5년 정도는 다닐 수가 있잖아. 그냥 그 응. 자리에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게 투자 비용 대비 10배가 되었을 때 10배가 되는 건 우리는 이제 수료 취업 100%는 무조건이니까 10배 이후 10x 이후에
몇 배 정도 그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었는가. 음. 그래서 10x 이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었는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직이라든지 연봉 상승이라든지 그걸 기준적으로 성과 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노스타 매트릭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로스 해킹에서 이게 북극성 지표라고 하거든. 북극성은 걸어서 간다고 해도 거기 도달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도달하지 않는 걸 가정하에 그냥 그 방향으로 끝없이 걸어가는 거야. 그게 이제 노스타 매트릭이라고 요즘 에다의 방식에서 진행하는 방식인데 이게 서구권은 아예 그냥 정량화가 너무 흔한데 이제 아시아권은 이게 신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히는 지표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그렇지. 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는 아직까지 열심히 편입해야 되니 학력 어쩌고 해야 되니 그러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의 본래 처음 초청 이후부터 해보 그 초청 베이스부터 해봅시다. 그래. 자, 이제 몇 분 들어오셨다. 몇 분 들어오셨다. 두 분 프루지오님이랑. 자, 여러분, 이분은 너 여기서는 회사 밝혀도 돼? 말로는 뭐 예. 괜찮을 것 같아. 전에는 이제 안랩에 써 있으셨고 안랩에서 면접을 보면은 이제 저희 학생이 면접을 보면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접관을 하다가 이제 면접에서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셨던 분이고 지금 IBM 시큐리티에 시큐리티 매니저로 계시고 학원제 출신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억대 연봉이 이런 건 다 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구자로서도 이제 고대 박사과정 진행 중이시고 아직 SCI 논문을 못 써가지고 박사 수료는 그 박사만 수료만 한 상태라고 합니다. 뭐 근데 사실 많잖아. 카이스트에즈도 그렇고. 맞아. 어. 근데 빨리 근, 해야지. 근데 인생에서 SCI 논문급 하나 정도 써보는 건 진짜 좋은 경험인 것 같아, 솔직히. 학위를 떠나서 내가 그 연구한 결과들에 대해서 어. 약간 그런 뛰어난 그런 달성. 리뷰를 받고 하는 거는 뭐 굳이 인정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달성 과정에서 너무나 성장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했던 가설에 대해서 어쨌든 검증도 해보고 이런 어. 것들을 다 하는 거니까. 솔직히 계속 도전하는 우리 그냥 계속 뭔가 해법을 찾고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뭘 달성하느냐 안 달성하냐 이거에 중독이 더 큰 것 같아. 그렇지. 맞아. 솔직히 그것 때문에 도파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새로운 게 더 어려운 게 없으니까 계속 찾는 것 같아. 그렇지. 그냥 쉽게 말하면 해창이지. 근데 IT 버전인지 그 해창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편입하지 마라, 재수하지 마라, 그거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베이스가 되는 사람들이 저희 그룹에도 꽤 많고, 사실 보안이나 IT 전체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이제, 길잡이 정도 될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본인 처음에 그 보안 시작할 때, 너 개인정보 보호했다고 했던가? 처음에는 이제 내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지식이 있어서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 그 담당자로 당시에는 이제 시작을. 보안 담당자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냥 시작점이었지. 어떤 직업이든 뭐, 보안이란 게 개인정보 보호가 따로 이제 분리되었다, 그러기도 애매했고. 그치.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그 고지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내가 그때 이제 나보고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해서 이제 연락처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면 이것저것 연락 오고 하니까 그런 걸로 대응도 하고 하는 게 잘 첫 시작이긴 했었지. 야, 목소리가 뭉개지면 잘 안 들려. 크게 해줘. 그래? 목소리가 뭉개지면 잘 안 들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은 앞서 이야기했던 거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일단 첫 직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위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한 상태에서 대학을 못 가서 이제 그 군대를 갔고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바로 취업을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취업했었을 때 상황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으로 취업을 하게 됐죠. 고등학교 졸업으로 취업을 했고, 근데 이제 친구들은 다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첫 직장을 다니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로 일을 하면서 음, 어 이제
그 낮에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학교를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일단은 뭐 취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굳이 또 회사를 또 그만두고 또 학교를 다니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개를 좀 알아보다가 음. 이제 학점은행제라는 게 이제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어가지고 이제 학점은행제로, 그러니까 첫 직장을 3년 반을 다녔어. 3년 반을 다녔는데 첫 직장을 다니는 그 3년 반 동안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석사학위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직을 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제 고졸로 첫 직장을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석사학위도 받고, 그 아까 학사학위, 석사학위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는 안철수 연구소였고 지금은 이제 음. 안랩이라고 불리는 그 안랩으로 이제 이직을 한 그런 거였고, 이게 그거 너 전에 나한테 한번 보여줬잖아. 저기 안랩 거기 뭐지? 유리 거기에 네 이름 적혀 있다고. 그렇지. 지금도 그 유리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어. 이름은 안랩 그 건물 1층에 안랩 멤버라는 곳에 내 예. 이름은 아직도 초기 있지. 멤버들 적어 놓는 그 유리. 그렇지. 그때 기준이 안랩 직원이 내가 알기로 한 200명 좀 넘었을 때 기준에 음. 있었던 거야. 왜냐면 거기 안랩 멤버에 적혀 있는 사람 숫자가 한 200명 좀 넘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고, 내가 4년 전에 퇴사했었을 때 기준이 한 1,400명? 안랩 직원은 많이 커졌다. 1,400명, 많이 그렇지. 1,400명 정도였었고, 1,300, 1,400명 정도였었을 때 내가 회사를 그만뒀고, 어쨌든 그 200 한 몇 명이었을 때. 그리고 내가 입사했었을 때 200 몇 명도 아니었겠지. 내가 그 입사했었을 때 기준이 아니었으니까. 솔직히 안랩은 디도스 하면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랑 예전에 하던 V3 그 기업용 V3 그게 두 개 합쳐가지고 급속도로 커진 시장이었지. 커진 회사였지. 그리고 또 이제 인사품도 좀 했었고, 서비스, 그러니까 보안 솔루션 이런 것도 했었고, 서비스도 했었고, V3도 했었고, 사업 영역을 알게 모르게 많이 확장을 했었지. 자 이제 안랩은 과연 그 얼마나 클라우드에 적용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클라우드 MSP들에게 보안 회사들이 다 종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이미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대형 SI들이 클라우드 MSP로 전환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가 약간 소위 말하는 마진율도 높고,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도 용이한 부분도 있고. 너무 늦었어 변화하는 게. 보안 회사들이 클라우드로 변화하겠다 하는 게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사실 그 변화의 시장에서 이제 내가 클라우드 보안을 좀 했었던 그 경험에서 보면은, 보안 관점에서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들어서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던 게, 초창기에는 너무 많은 솔루션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메인이 될지 메인이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솔루션들을 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클라우드의 특징이긴 한데, 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이제 예전 같았으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네트워크 레벨에서 엔드포인트까지 쭉 보안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미 퍼블릭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WS를 사용한다. 그럼 AWS가 어떻게 보안하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안의 영역을 이제 과거랑 다르게 모든 걸 100% 매니지를 했었으면, 쉽게 말하면 L4ER는 이제 퍼블릭에서 담았는데 나머지 거기는 니네 책임이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 퍼블릭. 그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약서를 쓰는데, 우리가 AWS랑 계약하면서 계약서 조항을 바꿀 수는 없거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의 어떤 보안 그런 규칙들을 이제 알아보고 들어가고 그걸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요즘은 좀 괜찮아졌지만은 솔루션들이, 클라우드 전용 보안 솔루션들이 없었지. 너무 그냥 온프라미스에서 동작하던 솔루션을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해 놓은 게 다였기 때문에 약간 보안 시장 자체도 혼란이 되게 많았던 것 같긴 해요. 이게 2013년까지는 인정. 왜냐하면 이제 그때 AWS가 CIA 프로젝트를 수주받으면서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시작된다. 근데 반대로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하다가 한번 다 날려가지고 누구 데이터 찾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 그런 상태도 했었거든. 그렇지. 그리고 보안 특성상 이제 대기업, 은행권, 금융권,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요 메인을 이제 고객사로 받고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하는 클라우드 영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했지. 그런데 2015년 카카오 공채 이후 클라우드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 사실상 배민 같은 기업이
클라우드로 전환한 지도 2020년에 전환을 했거든. 좀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19년 정도에서는 클라우드를 메인으로 했었어야 된다 그 생각으로 해. 나는 그게 늦었다라는 입장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늦었지. 그때 그 이미 많은 시장 솔루션이 돌아가는 나왔으니까. 비즈니스 돌아가는 관점을 너무 늦게 가졌어. 내가 보기엔. 투자도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시야가 너무 이거 근데 클라우드는 그래도 기술적 변곡점인데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이런 쪽은 거의 산업적 경제적 변곡점이 나오거든. 그럼 이거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긴 해. 그래서 내가 띠오리 좋아해. 띠오리가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나 이런 쪽 취약점을 오펜시브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그런 게 이제 많은 부분에서 특히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산업군에서 이제 베이스로 깔려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 이미 안에서의 시장이 2천조라서 없어진다 보기엔 힘들고 이제 스캠들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그거는 이제 좀 보긴 봐야 되겠는데 내 생각에 IT 버블 같이 한번 겪긴 겪어야 될 것 같아. 블록체인 계열이. 그리고 나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음.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코인 그런 계열들을 완전히 그냥 그거는 그냥 번외로 놓고 음.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냥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이게 그 코인의 거래가 아니라 그 블록체인 기술만 가져와서 산업에서 쓰이는 게 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병원에서 어떤 그런 처방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발급을 했었을 때 블록체인 기술을 서명을 해놓으면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 위에 절대 변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변조가 됐으면 원장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는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 그게 그러면은 P2E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이템이나 캐릭터에 적용되는 이유 자체가 그거 그치, 아이템은 잘 변조가 안 되니까 그리고 좀 느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게임에서 이제 그거 블록체인 기술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어떠한, 이것도 엄청난 큰 시장이고 뭐 어떤 이슈는 있는 거지만 그런 어떤 코인에 대한 가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그냥 이용하는 거지. 방금 음. 말했던 것처럼. 이용해서 나오는 것들은 정말 앞으로는 많아질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무결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원점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정말 많은 시장에서 이제 적용해서 그 사용하겠지. 블록체인 계통에 있는 보안 전문가 이제 BOB 멘토 중에 한 분 최근에 뵀는데 그분은 이제 CCTV 쪽을 이야기하시더라고. CCTV랑 연동해가지고 블록체인으로 그 최적화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기록이 되니까. 그치. 물론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크긴 하지만 사실 그 어떤 특정 부분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일단 그런 형태로 관리하는 거는 그러니까 꼭 CCTV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블록체인은 근본적으로 백엔드가 없다는 점. 그래서 솔라나는 블록체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코인 중에 암호화폐라고 되어 있긴 한데 블록체인이 아닌 암호화폐들이 있거든. 백엔드가 없는 게 정석 블록체인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그건 좀 이따 봐야지. 그게 IoT랑 연결될 것 같긴 해. 내 생각엔. 결국에. 네. 그리고 클라우드도 분산 컴퓨팅 중에 하나였잖아. 어, 여기서 이제 이거 중앙화를 없애서 한번 해보자 이게 블록체인이고 그러니까 중앙 서버를 없애서 한번 해보자는 게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블록체인이고 단지 이게 왜 중앙이 없다는 개념은 아나키스트들한테 좀 이제 잘 먹히니까 아나키스트들이 이걸 좋아한다 하면서 통제할 수 없다 뭐 이런 걸 하는 거고 음, 대신에 이제 이게 어 의외로 이제 사기가 많은 대신에 아이러니하게 범죄 악용이 되게 힘든 건 있지. 실제로 다 기록이 되니까 누가 썼는지. 지금도 그래서 그 지금 그것 소속만 때문에 그래서 두나무에서 지금 소속 그거 넣으라고 하고 있잖아. 미국 정부에서 요구해가지고.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이제 누군지만 모른다 뿐이지 음, 그 거래 내역 같은 게 전부 다 좀 남아 있어서 사실은 계속 그래도 지금 다 모니터링 하고 있잖아. 계속 어, 모니터링. 이게 현금화하는 그 순간만 딱 잡으면 어째 누군지 어. 식별할 수 있으니까 다 공개되어 있고. 솔직히 그 누가 무결성으로 따지면 이게 제일 싸. 진짜. 지하 경제화 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리고 어느 지갑에 얼마 있는지 어느 지갑에 얼마 있는지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 음.
그 미국에는 일상으로 쓰더라고. 그치? 그리고 이제 AR, VR 그 애플이 10년 안에 아이폰 없앤다 하면서 AR, VR 그다음 MR 예, 이런 가상현실 열심히 굴리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이제 메타버스 인증이니 뭐니 또 이거 엄청 발버둥 치고 있겠죠 우리는. 그냥 이런 아이템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후에 이제 뭐 2023년 또 4년만 돼도 이제 지금의 우리가 아예 전혀 거론하지 않는 어떤 기술, 산업 이런 게 이제 또 엄청 이슈가 돼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이게 내가 학생들한테 석사 가라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학 석사는 전 세계 어디에 가든 어쨌든 비자 잘 나오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직급 올리기도 좋고 그냥 석사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이거 외에 기술이 이렇게 우리 기술이 이렇게 계속 바뀌고 혹은 기술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산업이 바뀌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같은 게 기술로만 쫓아가면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단 말이야. 논문 어느 정도 읽을 줄 알고 어느 정도 이론적인 베이스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좀 쫓아가기가 편하거든. 그거는 맞는 말이지. 자기가 아예 모르는 이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왔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적당히 회사 들어가가지고 버티는 식으로 가야 되고 매니징이나 하면서 그 전까지는 플레이어로 계속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석사에서 잠깐 공부하고 이제 한 뭐 2년 반이 잠깐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인생이 걸치면 잠깐이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이제 그 석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을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음, 그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초등학교 교육을 받잖아. 초등학교 교육을 받으면 음. 혹시 화면 보이나? 화면 공유해줘. 이거 키우면 돼. 어. 잠깐만. 이게 내가 지금 원을 하나 그렸는데 이게 잠깐만. 초등학교에서의 어떤 잠깐, 배우는 잠깐, 잠깐, 잠깐. 이게 내가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 거. 하시면 됩니다. 어, 이게 초등학교 때 음, 배운 어떤 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원이 이제 중학생 때 이제 배우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둘레지.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음, 거의 그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기 음,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부터 조금씩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간다고 보거든. 음, 여기서부터는 어떤 거를 배워도 상관없는 시기인 거지 고등학교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달라. 대학교서부터는 어느 한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게 난 대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 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전공이 있는 거지. 음, 그 다음에 내가 사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바로 지금 내가 지금 그 다른 색깔로 그린 이 원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전체라고 바라봤었을 때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방향을 가리킨 거잖아. 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학원을 간다, 그 석사를 한다라는 거는 이 원이 아주 극도로 작아지면서 요렇게 찌르는 거야. 그냥 아주 그냥 그림 잘못 그렸다. 이거 안 튀어나온 거야. 저건 끝까지. 박사잖아. SCI. 그러니까 이게 그 석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 인간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연구해서 만든 그 지적인 그런 지식의 끝에를 그냥 이렇게 터치만 하고 오는 거지. 어디까지. 근데 이게 엄청 좁아. 진짜 좁게. 음, 내가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의 끝, 내가 뭐 방금 말한 블록체인이 될 수 있고 메타버스가 될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인증을 하는데 이런 아주 작은,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너무 크고 그 안에서 인증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방식의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인증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때까지 가는 게 석사고 뭐 박사는 뭐냐 뭐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을 바깥으로 미는 거거든. 이게 1mm가 됐든 2mm가 됐든 똑똑한 사람은 좀 더 많이 밀 수 있을 거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석사 때 어느 분야에 끝까지 가고 박사 때 밀어내서 요 원을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조금 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의 그런 지식 이런 게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참, 그래서 참 연구자적인 관점이다. 근데 부정할 수는 없고. 아니, 그 지우지 말고 다시 놔둬봐. 내가 요거 이야기 딴 컨트롤 거를 Z.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거 뭐지? 그래서 나는 이제 왜 애들에게 석사를 가라고 하냐면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 인간의 넓은 저것들 중에 그 상업화 안 된
그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데 안 된 것들이 무궁무진하고, 물론 비즈니스 가치가 없는 것들도 많지만은 그치. 비즈니스 할 수 없는 지적 자원으로 되게 많거든. 맞아. 그럼 석사 정도만 돼도 저기 있는 논문 어느 정도 해석하고 구현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연구자들이 논문을 하는 건 본다는 박사 거는 단계로 가는 정말 거고. 중요하지. 맞아. 어. 그래서 그것들을 지적 자원에 활용할 수 있다면은 여러 가지로 비즈니스에서 실제 일어나는 엔지니어링의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뭐 그걸 따라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은 굉장히 쓸만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구가 시장보다 5년에서 심하면 10년 정도 빠르잖아. 맞아.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게 많다. 그런 입장에서 석사를 가라고 하는 거지. 연구자로 살아가는, 인간의 지식을 이제 늘리는 연구자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은 이제 지적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게 목적이냐, 그건 좀 이제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제 세상 대부분은 찾는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서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거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 석사 정도는. 맞아. 하다못해 어쨌든 그 내가 원하는 어,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음,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기 음. 때문에. 하다못해 논문이라도 읽을 줄 알면 훨씬 편하니까. 맞아. 논문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는 좀 큰 그리고 어떤 논문 쓰는 자산. 게 사업 보고 쓰는 거랑 똑같잖아. 내가 이제 생각했던 거, 이런 어떠한 가설을 논문이라는 어떤 그런 템플릿으로 쓰고 그거를 이제 검증하고 하는 이런 습관 또는 이런 경험 이런 거는 음, 크게 도움이 됐어. 그리고 그래서 내가 요거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음. 요거는 내가 나한테 이제 대학원 가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아니, 보통 내가 대학원 가는 게 보여주는 좋냐 물어보는 친구들 말고 그 전에 이거 먼저. 뭐 예. 어떤 거. 자, 재수와 편입을 하는 게 좋냐? 대학을 좋은 곳에 가는 게 분명 고연봉과 본인의 이제 그 인정을 제외하고 일로 어느 정도 커리어를 잘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일단 본인 생각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단은 나는 커리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예전부터 나 외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일단은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것과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간 다음에 그 분야에서 뭐 이게 좋은 데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일을 하기, 그러니까 좋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말 이렇게 좋은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일을 먼저 하는 게 나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기는 하거든. 그래서 음, 먼저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면 무조건 빨리 일단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일 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을 때처럼 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직장을 다녔지. 그래서 음,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학점은행제라는 거를 알기는 알았는데 내가 이거는 내가 학점은행제를 했기 때문에 좀 옛날 자료긴 하지만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 이게 학점은행제의 그 취득취라는 건데 음, 여기서도 보면은 옛날에는 별로 없다가 2005년, 7년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 다음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 음.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도 이제 학점은행제라는 게 뭔지 알게 됐고,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해가지고 나 역시도 편입을 하려고 했지. 왜냐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교가 없으니까 음. 편입을 해서 이제 대학교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뭐 학원 이름을 직접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김영 말하지 마. 편입학원 어, 김영학원 그때 당시엔 김영학원이 좋았거든. 어, 지금도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김영학원도 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나 역시도 이제 학사 편입을 하려고 했었던 음, 거니까. 근데 내가 처음에 지금 방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이제 대학교를 가서 또다시 그 4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야 되고 그럼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지 결국에는. 그렇지. 경력 못 그래서 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 때 그냥 대학원을 바로 가고 아니면 계속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어, 편입을 해서 어떤 왜냐면 대학교라는 게 평생 남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이거 조금 옛날 데이터긴 한데 그 이게 안 좋은 인식이 그때 실제로 있었어. 내가 봤던 내 이미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주면 막 학점은행제 뭐 TBS 뉴스에도 나오고 이게 평생 교수들이 교육제도인데 제일 싫어하잖아. 특히 지방대 교수들이. 그렇지 이런 것들 막 집중 취재 막 이래가지고 막 나오던 시절이었었거든. 실제 내가 어. 겪었었던 시절에서도 심지어 근데 지금은 이게 해외에도 흔한 방식이라 가지고. 그치. 근데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불안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어느 대학을 나왔냐는 정말 그 박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쓸모없는. 서류 통과할 때만 영향을 주거든, 사실은. 야, 서류를 요새는 통과할 서류 때만 서류로도 영향을. 안 봐. 근데 또 하나는 그 서류라고 하는 게 그냥 나만 놓고 예를 들면 나는 이미 직장 생활을 이제 3년 넘게 했고 거기서 이제 왜냐면은 일단 직장을 다녔으면은 난 거기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였으니까 직장을 다녔으면 내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사실 그 대학교 4년이 뭐 무의미한 시간이다라고까지는 표현을 안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아, 사회에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한 건데 이미 회사를 다니면서 하고 있으면은 그게 더 값진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나도 원래는 김영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나도 이제 좀 그 학교를 편입하려고 학점은행제를 시작했던 건 사실이지만 나는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좀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이제 학사 편입을 하지 않고 학점은행제를 학위를 받아서 그 대학원을 갔지. 대학원을 가서 이제 석사를 좀 일찍 맞춘 케이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건데 첫 직장에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있다가 이제 고졸로 입사를 해서 아예 그냥 석사졸로 이제 안내배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직을 한 거는 사실 석사학위를 받고 바로 이직을 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정보보호 석사를 받았는데 이제 정보보호 관련해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 정보보호 전문 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안내부로 이직을 하게 된 거지. 이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를 다시 돌아가면 결국에는 그런 학교나 이런 거보다는 계속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본인이 이제 어떤 게 더 필요하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러면서 플랜들을 수정하면서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가는 게 나는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 그냥 그거 다니라고 해. 괜히 편입하지 말고 그만두지도 말고. 아, 그치. 그건 그 맞지. 첫 굳이 번째, 두 그만둘 필요 없지.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재수를 하는 타입이 있잖아. 재수. 재수하지 말고 그냥 학원제 하라고 해. 재수를 할 것 같으면은, 그치. 나도 그거는 동의를 해.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어떤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어쨌든, 돈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 대학교, 일단 이게 제일 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한 가지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뭐 섣불리 대학 그만두는 애들도 있는데 대학을 안 가고 학원제를 하거나 어쨌든 대학을 그만둘 때 무조건 조건이 이거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대학을 그냥 생으로 나오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최소한 예를 들어 연봉 3천을 받는다고 치자. 대학 4년 동안 다니면서 학원제를 하면은 기본적 그 4년 동안 학원제를 하면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연봉을 받기 시작할 거잖아. 그럼 그치. 최소 연봉 3천원에서 1200 정도 벌면서 그 1억 2천 정도 벌면서 학원제를 하면서 학사를 하는 건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거든. 그것도 상당히 생각보다 빡세거든.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긴 한데, 또 하나는 우리가, 물론 이제 공무원 얼마 안 되죠, 기준으로는, 솔직히. 어? 또, 그거 학원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솔직히 그 따질 만한 정도는 아니지. 직장 다니면서 따지면. 아, 그렇지, 그렇지. 나는 이제 그 얘기 아니라 이제 학점은행제를 하게 되면 취업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호봉제를 많이 쓰잖아. 공무원 같은 경우는 꼭 공무원 아니어도 음. 몇 년 차, 몇 년 차 이런 게 있어서 사실 그 학점은행제로 빨리 학위를 받아서 취업을 빨리 하게 되면 1년 1년 그 쌓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 앞에 대학교에 가서 우리가 그 지출로서 나가는 비용도 문제지만은 한 2년만 빨리 만약에 취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2년 동안 내가 일을 하면서 얻는
그런 베네핏들이 있지. 그러니까 비용도 그러니까 비용이 아니라 어떤 소득도 있지만 경력 자체가 이제 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1년 차 들어갈 때 난 이미 경력이 3년 차인 거지. 쉽게 그런 말하면 식으로 대학보다 업적이 더 많은데 그게 무조건 돈으로 환산이 훨씬 더 많이 번다라는 가정하에 진행하는 거지. 뭐 근데 이걸 10년 넘게 이야기해도 이게 인간의 인정투쟁 심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 맞아. 그 학력 기준이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생긴 기준인데 사실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생긴 기준이고 이제 그게 지나간 지가 한참이 지났는데 뭐 이제 인간의 일단 일종의 인정투쟁 같은 것 같다. 근데 사실 이거는 내가 오히려 잘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 건데 요즘 블라인드 면접이니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학교나 이런 거를 다 지우고 인터뷰를 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런 난 말하긴 최근에 뭐하는데 2013년에 이제 서울대 카이스트 애들도 있었잖아. 그럼 카이스트 애들 중에도 그냥 학교만 나왔는데 실력 없는 애들은 연봉 3천 뭐 이렇게 가고 서울대에도 계약직으로 가가지고 1년 뒤에 쟤 자를 거다 그랬어. 이게 좀 완전 진짜 실력으로 모든 게 갈리는 업계일수록 잘하는 사람과 어중간한 그 틈이 들어오기가 되게 애매해. 솔직히. 그렇죠. 보안 영역 안에서도 해커 영역으로 들어가면 더더욱 그렇고. 어중간한 관점이나 틈이 그게 들어오기가 빡빡해. 솔직히 근데 요즘은 이제 왜 너네 회사 이제 커리어 레벨로 가잖아. 솔직히. 우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커리어 레벨 적용 안 돼 있어? 커리어 레벨이라는 게 이쪽 내가 지금 그 용어를 잘못 이해했을까 봐 다시 이게 물어보면 회사마다 이름 명칭은 좀 다른데 대체로 커리어 레벨이라고 해. 커리어 레벨. 그러니까 그 스킬에 대한 레벨을 나눠놓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가? 이제 직급 레벨이랑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한 성과로 이제 평가해가지고 몇 점 몇 점 이렇게 매기는 거. 아, 아예 등급으로 있는 거? 어. 아, 그치. 당연히 있지, 그게. 그래, 그런 식으로 가잖아. 옛날 호봉제 이거 시스템이 아니라. 호봉제 아, 없어진 지 그치, 그치. 오래됐어. 야, 요즘 아까 호봉제 하는 데 공무원이나 이런 가면은, 데서는 이제 쓰니까. 아, 야, 우리도 당연히 우리는 이제 밴드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어쨌든 그걸로 우리도 하고 있지. 호봉제 가면은 너무 레거시야. 그 회사 탈출해야 돼. 여튼, 그래서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는 빡빡하긴 한데, 그게 무언가 많이 이제 생산성을 만들 수 있는 젊은 층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들지. 빨리 벌 수 있으니까. 많이 벌 수 있고. 잘하기만 하면 되니까. 문제는 잘하는 게 힘들다는 거고. 잘하는 게 힘들지. 어. 그리고 사실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통만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긴 한데. 예. 근데 근데 학생들한테 이 말 가끔 한다. 예, 천재 흉내 내지 말고 천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아 1등부터 시작하고 한다고. 그리고 천재는 고졸이라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천재들이 하는 거 조금 도와주는 입장에 수재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끝까지 가는 생각으로 석사까지만 가라. 그 이야기에 연구자 할 거면 박사 가고. 그렇죠, 맞아. 솔직히 천재는 고졸이고 뭐고 아무 필요 없어. 그냥 그분들 하시는 거 잘 이제 도와야지. 그리고 천재들은 좀 빨리 늙기 때문에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아닌 것 같긴 해. 천재들 그치. 특징 좀 빨리 늙는다 얼굴이. 적당히 이제 성공은 하지만은 뭐 그런 방식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여튼 그래서 석사 이야기 그거 했더니 공대생이나 IT인이 석사 가서 결혼을 못하면 거의 인생 마지막 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끔 농담을 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석사를 해서 결혼을 못하면? 석사에서 만나서 결혼을 못하면 거의 인생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이제 혼자서 강남의 아파트 수십억 아파트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혼자서 라면 끓여 먹는 40대 50대들 많잖아. PM들. 아, 솔직히 농담 아니고 진짜 많잖아. 많지, 많지. 농담 아니고 이제 수십억 아파트 거기서 혼자서 끓여 먹는데 문제는 이제 와이프가 없거나 남편이 없어. 되게 많잖아. 맞아. 그래서 석사 가서
못 만나면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런 농담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내가 좀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 그래? 음. 그래서 가끔 학생들한테 그 말이에요. 야 취업하기 전에 만난 그 여자친구한테 최대한 잘해줘라. 남자친구한테 최대한 잘해줘라. 인생 마지막일 수도 있다. 직장 다니면 진짜 만나기 항상 힘들거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긴 해. 직장 다니면 진짜 만나기 힘들거든. 나 그리고 방금 그 채팅을 봤는데 음. 그 두 개를 물어보셨는데 그 대학원을 컨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일단은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면은 저는 학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대학원을 컨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는 그거는 했었어요. 그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뭔지를 좀 명확하게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ISMS 쪽에 관심이 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 정보보호 관리 체계와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학교를 좀 찾아봤었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포렌식 분야는 약간 동국대인가? 거기가 좀 세고 그리고 암호학은 고대가 세고 이런 식으로 좀 학교마다 특징들이 좀 있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좀 그때 한창 관심이 있었던 시절이었어가지고 그 분야의 연구를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을 제가 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제가 뭐 학연 지역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고졸인데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 교수님들한테 또 찾아가면 신뢰가 될 수도 있어서 그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한테 내가 누구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메일도 보내고 내가 그 학부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지식의 수준이 이렇게 넓지 않을 수도 있어서 어느 부분을 좀 선행 학습을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이메일도 보내서 그 회신을 주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그분하고 좀 사전에 이메일을 상당히 많이 주고받고 제 기억으로는 이메일만 한 2년 정도 주고받다가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가서 그 교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됐죠. 그래서 실제 대학을 컨택하는데 어려움은 실제 컨택하는 그 자체 어려움보다 나는 정보 보안을 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정보 보안 안에서 어떤 부분을 할 거야까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대학원은. 그렇기 때문에 컨택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할 건지 결정하는데 사실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참고로 한국에서는 이거 면접 보기 전에 사전에 컨택하는 거 이런 게 뭔가 생소하게 느껴지지만은 요즘 링크드인 이런 데서 채용하는 거나 아니면은 해외 이제 대학원이나 이렇게 갈 때도 교수님한테 사전 메일 보내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사전에 컨택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면접 봐요. 아예 그 노력이 없다고 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약간 그 문화상의 차이인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저런 식으로 선택하는 게 정석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그 또 한 분이 직장이랑 대학원을 병행한 거면 야간 대학원이라고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제가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조금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간 대학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대한민국의 대학원 종류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특수대학원은 직장이 다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대학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야간 대학원이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둘은 좀 갈릴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수대학원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현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특수대학원의 설립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 대학원의 설립 목적 자체가 현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실무의 관점에서 어떤 논문도 쓰고 그리고 이런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일단 특수대학원이고요. 그래서 실제 논문 같은 경우도 실험 논문을 좀 더 많이 씁니다. 실험 논문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그 연구실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거를 실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 이 가설이 맞더라. 아니면 효과가 이 논문에서는 40% 정도 나올 것 같았는데 한 20%만 나오더라. 실제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가 특수대학원이고 특수대학원은 직장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야간에 수업이 열립니다. 근데 그래서 야간 대학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다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여는 거지, 일부 특수대학원은 주간에도 수업을 열기도 해요. 그리고 특수대학원을 나오게 되면 특수대학원 다음에 박사학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일단 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갔는데, 특수대학원도 박사과정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전문대학원인데, 전문대학원은 특수대학원이랑 좀 더 또 달라요. 왜냐면 전문대학원은 예를 들어서 내가 통역사인데 뭐 실시간 통역을 하면서 그 스킬을 더 올리고 싶어. 또는 나는 치과 의사인데 뭐 임플란트 하는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하고 싶어. 뭐 이런 영역에서가 이제 다니는 게 전문대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문대학원은 통상적으로 박사 과정을 가진 않아요. 어떤 한 분야의 기술과 그런 학술적인 거를 접합시켜서 올라가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전문대학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이 우리가 그냥 퍼블릭하게 생각하는 그 대학원이고,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 졸업해서 대학원 가서 이제 실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특수대학원에서 실험 논문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일반 대학원에서는 뭐 연구 논문을 주로 쓰고, 이런 말 그대로 진짜 연구를 해서 어떤 가설도 세우고 새로운 어떤 이론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일반 대학원이신 분들은 보통 이제 교수가 약간 꿈이신 분들도 일반 대학원을 많이들 가죠. 혹, 당연히 일반 대학원도 박사 과정으로 진학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야간 대학원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직장이랑 대학원을 병행했기 때문에 특수대학원이고, 특수대학원은 대부분 야간에 수업이 있고요. 제가 박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특수대학원이 아니라 이제 고대, 그 일반 대학원을 나왔는데, 여기도 주간 수업도 있고 야간 수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 과정은 주간하고 야간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 특수대학원은 가면은 대표님들이 꽤 많아요. 뭐 개발회사라든지 이런 대표님들이. 그래서 그 회사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수대학원 중에서 이제 많이 선택하던 게 이제 건국대, 동국대는 저기 공무원들 많아서 저쪽에 가까우면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성균관대랑 그 다음에 고대 이렇게 많이 선택하고, 어시스트 쪽이라고 서울과학종합기술대학원이라고 그냥 대학원만 있는 곳 있거든요. 여기는 약간 뭐라고 할까?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못 뺄 분들 많이 있는 인맥. 예. 그래서 동문 꽤 많이 운영돼요. 그렇죠. 동문들도 꽤 어느 학교 소속이냐에 따라서 동문들도 많이 운영되고 하는데, 뭐 그게 커리어에 대단히 크게 도움된다 이런 건 아니고 정보 좀 전달해주고 뭐 이 정도 차이고, 그다음에 일반 대학원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연구자로 살겠다 하려고 하는 거고, 주 대상이 1차 주 대상이 일반 대학원 졸업을 하면은 거의 서울권 안에 있는 국가연구소예요. 그 다음 이제 수도권인데, 이제 우리 클라우드 시큐리티 멘토가 이제 카이다 출신이지. 저기 안암에 카이스트 본진이거든요. 카이스트도 대학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 연구소입니다. 정석으로 따지면. 네. 그리고 뭐 이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못했지, 솔직히. 그래서 연구자로 살려고 하다가 누구나 연구자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민간으로 이제 일하러, 엔지니어로 이제 일하러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예. 혹은 이제 이분처럼 엔지니어로 살다가 이제 연구자가 돼 보려고도 하기도 하고, 각기 닥쳐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들. 예. 근데 저기 여기 시큐어 노마드 이분은 그게 그 뭐 고졸에서 시작했다 이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야, 나 이거 말해도 돼? 너 박사 시절? 소리가 방금 살짝 끊겨 아, 들렸었는데, 인서가 말해도 돼? 너 박사 시절? 나 크게 상관 없지. 항상 제가 이 친구 처음 만났을 때 이 친구 그 자리에서 소주 5병을 먹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소주 5병을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와이프가 자기한테 108 요괴라고, 108kg라고 그렇게 한다고, 108 요괴라고, 키 되게 크거든요. 너 키 몇이지? 자, 지금 180, 한 5, 6? 아, 예전에 더 컸잖아. 한 188 정도 됐잖아.
머리 살이 빠졌는데 요즘 됐었을 때 180 한 6 나오더라고. 그래서 키 되게 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살을 뺐는데요. 그래서 한 30kg 뺐대요. 30kg 빼고 그리고 술을 안 먹겠대.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그렇게 몸 관리를 엄청나게 하더니만은 이제 저기 고대 박사 과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안랩 썰 텐데 야간 근무 들어가고 아침에 이제 고대 박사 과정 들어가고 근데 그 와중에도 애를 둘을 키우면서 야 그건 인정해줘야지 솔직히 누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진짜 대단한 체력이었. 그걸 어떻게 버텼니? 난 그게 제일 신기해. 근데 사실 뭐 나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을 못했는데 아니 그리고 그거는 어떤 해커도 그 다 인정해야 될 걸. 박사 과정을 애 둘을 키우면서 그렇게 야간 근무하면서 버텨가지고 수료를 했다는 게. 근데 뭐 사실 그거는 이제 약간 습관이 되는 것 같아. 그냥 계속 약간 바쁘게 살면은 그냥 그리고 지금 뭐 내가 그냥 말을 하면은 지금 내가 IBM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이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건대에서 내가 이제 겸임 교수로 수업을 한 게 안랩 때서부터 이미 수업을 했었으니까 방금 말했던 그 박사 과정 중에 내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수업도 같이 했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이거는 기회가 있으면 내가 시간이 없더라도 뭔가 자기 개발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은 다른 거를 줄여서라도 하면 되니까. 근데 시간 관리 관점에서 이거는 약간 그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근데 다른 분들 들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드라마를 안 봐요. 지금도. 지금 리드도 아무것도 안 보고 정말 유명한 무슨 드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청률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모든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사실 영화는 저도 봐요. 그래요. 저도 원래 홍보 회사 다니는데 홍보용으로 필요한 감성적인 거 클립만 그때 봤고 23살 이후부터 지금 거의 TV를 안 봐요. TV가 아예 집에 없었던 적이 대부분이에요. 유튜브도 거의 작년쯤 이거 시작했을 때쯤에 처음 봤어요. 유튜브는 이제 좋은 정보가 많아서 유튜브는 좀 보는 그것도 편이고 정보가 많아졌을 때 봤어 나도. 그리고 이제 내 방에 있는 거는 약간 이상한 사람을 볼지 모르겠는데 그 YTN 24시간 틀어놓는 거고 YTN 소리 꺼놓고 YTN 틀어놓는 거 방 안에 하나 있고 지금 저희 집에 그 거실에 TV가 없거든요. TV도 없고 아예 처음부터 이제 이사부터 TV도 안 놔뒀고 드라마나 미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근데 다만 이제 너무 솔직히 없는 유명한 게 것 더 좋은 것 같아. 없어도 돼. 그리고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에 그 드라마 같은 거를 한 15분 정도로 요약해 놓은 거 정도만 보지. 왜냐면은 사람들하고 또 대화는 해야 되니까. 나도 그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봐. 근데 이거 시간은 정말 게임을 안 하고 드라마만 그러니까 아마 24시간 YTN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게임 안 하고 그리고 게임이 뭐 나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시간이라는 거는 게임하고 드라마만 안 봐도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아요. 진짜 그거 두 개 없애버리고 TV 없애버리면은 진짜 할 일 진짜 많아. 시간이 근데, 넘쳐 흘러. 근데 저는 이제 또 문화생활 해야 되니까 제 기준에서 영화는 무조건 봐요. 영화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그날 딱 영화 보면 끝이라서 그냥 영화는 봐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보잖아.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볼 그치. 만한 근데 거지. 영화 같은 거 보는데 이 드라마 계열은 아예 안 봐요. 아무리 유명한 건. 나는 영화도 안 본 지 좀 오래됐어. 그 정도 문화생활은 근데 이제 문화생활을 너무 안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랑 대화가 잘. 이게 약간 헬창들이 집에 치킨이나 이거 튀긴 거 이런 거 안 갖다 놓는 거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 솔직히. 근데 또 이런 트렌드를 알아야 돼서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드라마를 안 본다 하더라도 15분, 20분 요약본 정도는 보는 게 요즘 어떤 트렌드고 어떤 걸 사람들이 보는지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있어서 요약으로. 그래, 넌 나보다 낫다. 이게 감성적인 게 너무 부족해질 때가 있어. 난 또 거기다가 재택근무니까 집에만 있어가지고 집 밖에를 안 나가기 때문에 맞아. 밖에 이거 사람들이 뭘 하는지는 모르거든. 이동 시간 많이 줄어들면은 그것도 좀 도움 많이 돼. 지하철 안 타고. 지금 내가 재택근무를 이야기해서 요거를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또 재택근무를 한다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이동 시간에 대한 절약,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쓸데없이 나가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그 우리 학교 다녔을 때 방학 그 일과표 그려놓는 거랑 똑같은 건데,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면 출퇴근하는 시간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다 버릴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저분이 좀 재택근무를 하는 걸린다, 사람들은 확실히. 정말 그 자기가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시간을 잘 쓸 수 있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근데 나는 애들 키우는 입장이잖아. 네. 그래서 코로나, 아니 그 이제 팬데믹 이후부터 가장 크게 달라진 게 핵심 습관. 그날 목표 쓰고 그날 뭐 매일 해야 될 거 정하고 핵심 습관. 핵심 습관 들이는 거 제일 많이 하게 돼. 아이들 키우는 입장이니까.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이제 학생들 키우는 입장이니까. 아이들은 아니고. 이제 그게 사실 이게 몸에 완전히 배서 습관화가 되면 그냥 하는 거거든. 사실 응, 맞아. 그런 그냥 하게. 그리고 역치값이 이제 높아져가지고 별로 안 힘들어. 맞아. 그거는 내가 정말 그 동의하는 거고, 내가 뭐 갑자기 좀 생각난 그림이 있는데, 이게 그 방금 말한 대로 그게 이거 좀 약간 물리적인 이야기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 그 마찰력을 이야기할 때, 뭐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막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처음에는 힘들어. 그리고 힘든데 당연히 힘들 거라는 걸 예상했으니까 이게 밀어도 안 밀리는 게 이해가 되는, 이게 1mm라도 움직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물건을 밀 때 최대 정지 마찰력까지 밀지 않으면 1mm도 안 움직이거든. 이 앞에 직전까지 가도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안에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뭐 한 0 근처에서 저희 밀었던 대부분 사람이랑 90%. 농담 아니라. 최대 정지 마찰력 직전까지 밀었던 사람이랑 똑같은 거야. 1mm도 안 밀렸으니까. 하지만 저 최대 정지 마찰력 이상만 밀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운동 마찰력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안 움직이던 거를 밀었을 때보다 움직이고 있는 힘이 덜 들거든, 사실. 그래서 이게 습관화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런 관점에서. 근데 그래서 나도 처음엔 힘들긴 했었는데 이거를 나는 횟수를,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영어 공부를 매일 하고 있는데 영어 공부하는 횟수를 이렇게 많이 안 하고 되게 조금만 했지.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만 계속 하게끔 되게 조금씩 하면서 조금 늘렸다가 다시, 그리고 늘리다 보면은 이게 힘들어질 때도 있잖아. 그러면 오늘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양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제 매일 하게끔 그렇게 해서 좀 세팅을 해놓고 하고 있는데, 보통 그래도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실코딩 습관 어떻게 잡게 하냐면 매일매일 30분만 하라고 해, 무조건. 30분 그렇지. 하다 보면 1시간까지 늘릴 수 있거든. 1시간 정도 늘리고 이제 그게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게 별로 안 힘들어지면 그때부터 시간을 늘리지 말고 강도를 높이라고 해. 그 시간, 2시간 내에서 이제 최대 몰입의 강도를 계속 늘리는 게, 왜냐면 시간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강도가 줄어들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 학습 습관을 보통 만들지. 그리고 시간도 중요하긴 한데, 나도 집에서 이제 뭐 인간 같은 거 많이 볼 때 내가 좀 느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 나도 이제 막 인간 같은 거 집중해서 듣다가 잠깐 딴 생각하고 하면은 다시 이렇게 시간 돌려가지고 다시 그 인강을 듣고 이러긴 하는데, 어쨌든 그 시간도 물론 절대적인 시간도 정말 중요하고 습관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근데 내가 이 시간을 썼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약간 얼마나 내가 집중을 했는가. 그리고 사실 집중만 한다면 진짜 짧은 시간만 해도 충분하고, 처음에 너무 목표를 높게 잡아서 이게 사람들이 이게 하면은 하는데 한두 번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안 해버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일단 나부터도 원래 인간이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목표를 조금 낮게 잡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한 거는 이제 완결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러다 보면 별의별 습관이 붙지. 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샤워할 때 이제 그날 뭐 할지 생각하고, 저녁에 샤워할 때 오늘 뭐 했구나, 그리고 내일은 뭐 할지,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이 습관적으로 들거든. 그리고 계획에도 버퍼 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제 플랜을 짤 때 보면은 이게 프로젝트가 모든 게 계획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중간중간에 버퍼를 넣어놓잖아. 그처럼 이렇게 버퍼를 넣어놔야 돼, 계획에. 그래서 내가 조금 뭐
다른 어떤 뭐 가족끼리 뭐 여행 일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내가 몸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조금씩 밀린 게 있으면 그 버퍼 기간에 그거를 전부 다 해치울 수도 있고 만약에 버퍼 때까지 내가 하나도 안 밀리고 했으면 버퍼 때 그냥 복습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계획이라는 게 나는 보통 지킬 수 있기 때문에 20% 정도를 따로 빼놓거든. 그치 점검하나 회고하는 주. 뭐 그런 식으로 빼놓거든. 이게 구글의 20% 룰인데 이런 거 맞아 대부분 그런 게 이런 거 있는지 따라하다 모르겠지만 보면 아 이게 왜 이런 게 생겼는지 그런 걸 알게 되더라고. 근데 참 인간이 간사해서 버퍼를 놔두면 버퍼를 감안해서 또 나눠서 하긴 하는데 진짜 그, 그렇게 하다. 그러니까 버퍼가 이틀 있으니까 내일이 버퍼 일이야. 내일은 이제 공부할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인간 자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몰입해가지고 무언가 달성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결국엔 해야지 뭐. 끝까지 가야지. 중요한 건 완결을 끝까지 가야지. 그걸 잘하든 못하든. 결국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이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포기하자고 계속 다가만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지. 달성이죠. 뭐. 여튼 그래서 이제 학원제 이야기 끝났고 이제 박사 수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IBM으로 이직하셨잖아요. IBM은 영어도 못하는 내가 이런 글로벌 회사를 다닌다는 사실이 참 놀랍기는 한데 네. 사실 저는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막 그 지원을 해서 갔더니 보니 먼저 이제 컨택이 와가지고 혹시 이쪽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일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는 그런 어떤 오퍼를 이제 회사로부터 받고 이직한 케이스여서 사실 이직 과정에서의 그런 어려움, 내가 예상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었고 다만 이제 나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죠. 이제 내가 이 회사를 가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나 영어도 못하는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나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이쪽에서는 나를 엄청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나 스스로가 정말 그 정도 수준의 전문가인가? 뭐 이런 두려운 시기가 있었다. 그렇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마침 이 당시에 내가 그 철도 공기업에 또 최종 합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합격을 했었고, 이제 두 군데가 또 최종 합격이 되니, 하나는 그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공기업, 하나는 외국계 기업. 이래서 막 엄청 고민을 진짜 많이 하긴 했었는데, 야, 그거 말고 에너지 기업도 하나 있었잖아. 그 중간에. 글쎄, 에너지 기업은 약간 그 다음에. 에너지 아, 기업은 그 다음에 됐었지. 에너지 기업도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도 어차피 공기업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엄청 고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어차피 그냥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기업은 한국수력 원자력하고, 철도공사, 그리고 이제 IBM, 이렇게 뭐 됐었을 때, 일단은, 제가 이제, 어떤 회사를 다니냐보다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들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내 커리어를 봤었을 때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 IBM 같은 경우는 IT 회사이고 거기 이제 시큐리티 사업부 안에서 그러니까 시큐리티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 내에서 내가 시큐리티 일을 하는 거였고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업무를 하는 거에 약간 서포트 조직으로서 시큐리티를 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나는 좀더 그 시큐리티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전문가 집단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 일반 기업에서 보안 전문가로서도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난 그거보다도 시큐리티 사업을 하는 시큐리티 조직 내에 시큐리티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데서 내가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 옆에도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약간 뭐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학습적으로 영감 그런 주는 거를 동료들. 하기 위해서 갖고 또 하나의 희망은 내가 그래도 아무리 영어를 못하지만 외국계 기업을 한 몇 년 다니면 영어가 좀 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허황된 꿈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지만 내가 벌써 이제 외국계 기업을 다닌 지가 4년인데 뭐 영어는 그건 별로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서 별도로 하지 않으시면 감도 떨어집니다. 이미 전 외고 출신이 말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박사학위 이제 수료하고 이제 이직을 이제 IBM으로 갖고, 내가 여기는 약간 이렇게 공개된 그런 거니까 이제 정확한 수치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 확실히 이제 내가 이제 학점은행제 출신이었고, 음. 그래서 학부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실무 경력은 그때 당시가 이미 내가 12년 차가 넘긴 했지만, 내가 안랩을 9년 반을 다녔으니까 하긴 했지만은, 뭐 IBM에는 정말 이제 좋은 처우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처우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 뭐 학부가 중요하냐, 지금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나만 놓고 봤었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느 정도 실무 분야에서 경험을 어느 정도 쌓고 나면은 사실 사람들이 내가 어느 학부를 나왔는지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내가 어느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어느 프로젝트에서 어느 성과를 냈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빨리 결정하고, 일단 그 일을, 내가 결정한 거는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그 일을 한번 해보면서 이 일이 내가 맞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다음 제가 요새 이제 취업시키는 건, 지금은 이제 개발자 베이스 보안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해서 열심히 개발을 다 투입을 시키고 있거든요. 옛날 관제가 이제 좀 클 때 시절처럼 인프라로만은 안 된다. 파이썬 고작으로도 안 된다. 개발자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 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진짜 이게 요즘은 개발자가 워낙 대우받는 딱 그 시기긴 한데, 사실 솔직히 그거 개발이라고 아까 하는 네가 건, 원 그린 거 있잖아. 어, 그걸 비즈니스 버전으로 바꾸면은 저 끝에서 그걸 한 뼘씩 늘리고 있는 게 개발자야. 진짜 실제 그거를 구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개발자. 그거를 이제 어. 사회에 구현하고, 그걸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생각, 그리고 컨셉, 이런 거를 실제 구현하는 게 다 이제 개발자들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안타깝게도 나는 네트워크 엔지니어에 가깝게 일을 하다가 보안을 하긴 했지만, 나는 이전 시대는 다 사실, 그랬지. 그래서 나도 사실 내가 개발자 출신으로 이렇게 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라는 후회를 할 정도로, 사실 개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긴 하지. 근데 한 가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개발자가 될 건지 보안 전문가가 될 건지는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오래 개발에 머물러 있다가 보안 전문가를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이스는 개발로 시작하되 이제 그 결정은 해야죠. 어느 내가 개발자로서 끝까지 갈 건지, 아니면 보안 전문가로 바꿀 건지. 취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굳이 한 직업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 요즘 같은 경우 개발자로 시작해서 마케터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인재 채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오왓 같은 경우도 원래 보안 베이스였는데 지금 인공지능 하고 있잖아. 사실 요새 유망한 해커들이 전부 이제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블록체인으로 많이 넘어가기도 했고, 그냥 그 시대의 경제 활동의 한 포지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 나는 맞아. 경제 활동, 경제에 거기에 이제 산업 중에 하나가 보안이었었는데, 내 재능을 다른 쪽의 산업이나 다른 경제 도메인에 쓸 수 있다면 거기에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거는 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맞아. 결국에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조금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더라도 그게 내게 나에게 자유를 주면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거거든.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개발 같은 경우가, 개발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확실히. 근데 이제 그게 주력이 뭐가 되냐, 개발이 주력이 되냐, 보안이 주력이 되냐, 그거에 따라서 보안을 아는 개발자가 되는 거고, 아니면 개발을 아는 보안 전문가가 되는 거고 한데, 요새는 그게 이제 보안을 아는 개발자가 되게 많아. 맞아. 그거는 나도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보안을 사실 아는 이게, 개발자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쪽도 돈을 벌려면 사실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딸려.
그 개발을 하는 보안 전문가 어느 정도 있긴 있어야 돼. 그래서 오펜시블 리서치가 개인적으로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새로운 도메인에 계속 도전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떤 그 좀 전에 얘기했던 뭐 보안을 하는 개발자인지 개발을 하는 보안이 사실 이런 영역 자체가 다 계속 이제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직업의 영역이 모호해지고 그냥 뭔가 하나 10%를 파는 것보다 25% 파가지고 하면은 종합적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10%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느낌에 가까워. 맞아. 항상 요즘은 새로운 약간 해법을 기술적 관점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느낌. 맞아. 그런 식으로들 많이들 가고 있고 그게 온프레미스랑 가장 크게 영향력이 달라진 게 클라우드 들어오고 나면서 그게 제일 영향이 달라진 것 같아. 데브세옵스 이쪽 영역이 이제 조금씩 이름이 나오면서 맞아. 아직 실데브세옵스가 제대로 된 곳은 없지만 그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런 직업이나 이런 거 이야기했었을 때 사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무슨 일 하세요 했었을 때 회사를 말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거고 그렇지. 우리가 이제 우리 보안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한테 보안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긴 한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발자들은 나는 뭐 C샵 뭐 개발한다, 나는 엔드포인트 개발한다, 프론트 개발자다, 난 미들 개발자다. 약간 내가 이제 개발자의요가 아니라 어떤 개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특성. 것처럼 약간 좀 더 우리가 보안을 이야기할 때도 내가 스스로 이런 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느 분야 전문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 책임지기를 좀 더 이렇게 알아보고 계속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보안해요. 그럼 너무 이게 퍼블릭하거든. 맞아. 나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게 그냥 진짜 잡 같은 잡 커리어라기보다는 잡의 느낌. 이거 개인정보 보호를 해? 아니면 관리보안 컴플라이언스 쪽을 하는 거야? 나는 주력으로 내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 분야에 있는 거는 이제 나는 SOC 운영이 내 가장 전문 분야지. SOC 운영. 물론 지금 우리 이제 그 팀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내 가장 전공 분야는 SOC 운영을 그냥 강점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하고 있는 역할 그러니까 약간 그 경력이 쌓이 그 주니어랑 시니어랑 리드의 차이가 주니어는 이제 그것만 하는 거고 시니어는 이제 자기만의 희소성이 따로 있는 거고 강점에서 희소성. 그 다음에 이제 리드는 이제 매니징이나 이런 경영에 좀 도움 될 수 있을 만한 이것까지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거고 지금 현재 네 위치는 리드인 거지. 방금 근데 희소성을 이야기해서 생각난 건데 음. 이게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그런데 학생분들 기준에서 내가 겪어본 학생분들 기준에서는 모의 해커가 너무 많아. 사실 그 하고 싶어하는 그 업종이. 진짜 근데 이게 많아. 그게 진짜 이름이 너무 많은. 멋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히려 약간 틈새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거든. 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보안 분야의 넓은 영역을 좀 해본 다음에 이거는 나랑 좀 맞는데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사람들이 왜 다 이렇게 모의 해킹 분야로 이렇게 무슨 경주마처럼 뛰어가는지 잘 아니 그게 아니라 모르겠는데 마케팅하기 좋고 실제로 그리고 모이해킹 대부분 못 되고 취약점 진단에서 멈추잖아. 왜냐하면 개발 베이스가 있어야 모이해킹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렇지. 모바일 해킹까지 파야 되고 요즘 이제 클라우드나 블록체인까지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 100% 키울 수 있는 조직은 우리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국비 지원이나 이런 데서 전부 모이해킹을 팔아먹기가 편하단 말이야. 블랙 해킹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인 게 아닙니다. 저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따 제가 다음에 한번 비전공자 출신으로 아까 연구소에서 3년 동안 매서 이야기하던 그 메가피에 있는 애 한 명 불러올게요. 그 블랙 해킹이 그렇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 어느 정도 갈아 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 과정에서 딜레마가 생겨. 백엔드 개발이나 프론트 개발 그 시간에 갈아 넣으면 훨씬 돈 많이 받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때려 넣으려면 무조건 영어를 해야 돼. 영어는 무조건 이제 앞으로의 무조건 필수. 확실히 예를 들어서 최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로그포제이나 여러 가지 큼직큼직한 그 IT 보안 이슈가 있었을 때도 그 모든 커뮤니티나 처음에 공지되고 이런 게 전부 다 영어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필요한 정보가 한글로도 많이들 겪을 수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최신 데이터만 해보면 사실 한글판이 없고 한글판을 내가 어디서 구해본다 한들 이미 너무 올드한 자료인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그냥 영어는 무조건 필수, 아예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라고 봅니다. 필수 하나 더 있고 그 여러분 그거 모의 해킹 그러니까 블랙 해킹 하려면 그 중국어 사이트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주 필요하죠. 그 로그포스 그거 원래 알리바바 쪽에서 연구자들이 먼저 알려낸 거예요. 중국어 사이트까지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학생 중에 영어랑 중국어 둘 다 되는 친구 있거든. 야 대박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를 그 개발자로 키워야 되겠다는 그 생각했어. 모의해커로 키우지 말고 절대 모의해커 그 일부러 알려주지도 않았어. 이런 거 있다. 혹시나 글로 넘어갈까 봐.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네, 맞아. 그래서 개발 그것도 중요하고 영어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국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언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꼭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해 이과 계열이긴 하지만 그 언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좀 이렇게 넓힌다? 뭐 이런 의미로 말할 수도 도메인 있고 그 정말 국가적인 도메인을 넓히는 거지. 그리고 정보가 일단 그것 때문에 훨씬 영어 자료 그 중국어 자료가 훨씬 많아지니까. 사실 나도 좀 안타까운 게 나도 요즘은 이제 번역기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사실 그걸로 웬만한 자료를 다 보고 있긴 하지만 또 그 한계가 있는 게 우리도 지금 이제 유튜브로 좀 소통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데이터가 유튜브에 있는데 일단은 유튜브에 있는 자료만 해도 그 보안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어떤 썰을 하는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이 다 영어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무조건 영어로 하지. 그거는 번역기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HR 지금 사업하는 거 그쪽에 영어가 메인으로 들어가게 되긴 될 거야. 영어랑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SQL이 요즘 입장에서는 옛날 엑셀 입장이라서 SQL을 좀 익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하지. 겸사겸사 이제 파이썬 할 때 뭐 그 써먹을 때가 잘 없어서 잘 안 쓰게 되는데 파이썬으로 사실 퀀트 모델 돌릴 수 있거든. 주식 투자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니까 학생들 점검했는데 보니까 재테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냥 일만 하고 있더라고. 야 이 자식들아 그러면 망한다고. 어떤 애는 그 직장 다니는데 현금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현금 영수증 그거 번호도 등록 안 해놓은 애도 발견해가지고 야 이거 기부 누가 안 가르쳐 줬구나 아무도. 생각해보니까 공부만 계속 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러다가 그래서 그거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 진짜 그 직장인들한테 필요하다 해서 그거 이제 하반기에 세팅하고 1년간 회의했거든. 1년간 회의해서 끝났어. 그 기획은 근데 끝났고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 경제, 우리가 소위 말해 경제를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만 해도 이제 그 이직을 할 때 스톡 옵션이나 막 이런 것들을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나는 지금 나도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은 그거 지금은 세금 모르면 알겠고 나중에 벌금 엄청 크게 나온다 한 방에. 세금도 그렇고 스톡 옵션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행사를 했을 때 조건은 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100주를 받았으면 그게 스톡 옵션이 행사권을 산 거기 때문에 그 100주가 내 건지 차액만 할 수 있는 건지 돈을 언제 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도 사고 팔 줄만 알지 그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 스톡이 어차피 주식이고 옵션인데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기는 하거든. 그런 관점에서는 이직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알 필요가 있지.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거는. 것도 나오지. 그 투자를 익혀야 되는 이유 자체가 경제를 공부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골드만삭스 페이지거든. 얘네들도 원래 웹3나 메타버스 이거 어쩌고저쩌고 부정하고 있었는데 슬슬 실제 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해. 이거에 대한 리뷰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가 있고 회사는 산업에 소속돼 있고 산업은 국가 경제 안에 소속돼 있는데 국가 경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 안에 소속돼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은 능력이라 하더라도 내가 뭐 예를 들어 영어로 해가지고 호주든 미국이든 아니면 캐나다 토론토든 그쪽으로 가면 싱가포르로 가면 누릴 수 있는 게 더 늘어난다고. 일단 인구도 많고 구매력이 다르고 걔네들이 미국 애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구매력이 세단 말이야. 그리고 금융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잘 모르면은 한국이 뭐 개발자를 푸대접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인구와 금융 규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현상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내부 세미나 할 때 이제 니 커리어나 그런 것들 이야기하자고. 그거 리액터나 이런 식으로 학원제 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그거 그 학생들한테도 아 이런 식으로 길이 되는구나 하고 좀 이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자리, 이런 자리 있으면은 뭐 자주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거는 무조건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고마워. 감사합니다. 예,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이제 초청 썰 타임은 오늘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